서점에서 우연히 집어든 책 디 에센셜 한 강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마자 불현듯 떠오르는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 짧은 문장이 마음 깊숙한 곳을 건드려 저도 모르게 책을 끝까지 읽게 만들었습니다. 디 에센셜 한강은 한국 작가 한강의 작품들을 모은 책으로 그의 문학 세계를 한눈에 돌아볼 수 있습니다. 책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삶과 죽음, 사랑과 상실, 인간과 자연 등 중요한 주제들을 탐구합니다. 각 작품은 독자에게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며 읽을수록 더욱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디 에센셜 한강. 한강 작가의 장편소설, 단편소설, 시, 산문을 한 권으로 만난다. 작가의 핵심 작품들을 큐레이팅하여 한 권으로 엮은 스페셜 에디션 디 에센셜 더 에센셜. 문학동네에서 출시하는 디 에센셜 한국 작가 편은 센세이션이라는 키워드 아래 독자들에게 강렬한 독서 경험을 선사하며 한국 문학의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를 선정한다. 작가의 작품 세계를 고루 조망해 수록작을 선정하고 표지와 편집을 새로이 한 디 에센셜 한국 작가 편을 한국 문학에 입문하는 첫 책으로 혹은 한국 작가를 재발견하는 기회로 두루 누려주시길 바란다. 첫 번째 작가는 한강이다. 한강 작가는 1993년 등단 후 30년간 문학이 삶에 제기하는 근본적인 물음인가는 어떻게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가, 세상은 왜 이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잔인한가, 상실과 고통 앞에 인간은 무엇을 할 수 있나를 정면으로 마주한 작품을 다양한 장르로 써왔다. 소설과 시뿐만 아니라 어른을 위한 동화나 자신이 직접 만들고 부른 노래와 글을 함께 담은 산문집, 시와 소설이 어우러진 작품집 등을 꾸준히 펴냈다. 뿐만 아니라 미디어 아트를 통한 비주얼 퍼포먼스 작업도 이어가며 텍스트 밖으로 자신의 공간을 확장했다. 한국인 최초로 인터내셔널 부커상을 수상했으며 아시아 최초로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 참여 작가로 선정되는 등의 쾌거를 이루며 국경을 넘어 한국 문학의 센세이션이자 상징인 이름이 된 그를 디 에센셜 한국 작가 편의 첫 번째 작가로 선보인다. 디 에센셜 한강에는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과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 돌 2편, 시 5편, 산문 8편이 담겨 있다.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마주한 한 줄기 빛이라는 한강 소설의 미학이 응축된 작품들이다. 한 권으로 만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그려나가는 문학 지도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예전에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이기보다 닮은 사람들이다. 교정지를 읽는 동안 그 사람들과 묵묵히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사주에 역마가 들어서인지 무던히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살아왔는데 오직 쓰기만을 떠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게 내 유일한 집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작가의 말에서 디 에센셜 한강에는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과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 돌 2편, 시 5편, 산문 8편이 담겨 있다. 상실의 고통을 안고 사는 이들이 마주한 한 줄기 빛이라는 한강 소설의 미학이 응축된 작품들이다. 한 권으로 만나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그려나가는 문학 지도를 더 잘 들여다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예전에 나는 나와 같은 사람이기보다 닮은 사람들이다. 교정지를 읽는 동안 그 사람들과 묵묵히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사주에 역마가 들어서인지 무던히도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살아왔는데 오직 쓰기만을 떠나지 않았고 어쩌면 그게 내 유일한 집이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디 에센셜 한강 작가의 말에서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 히라버 강의 수강생과 강사로 만난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침묵과 어스름이 놓여 있다. 말을 잃어가는 한 여자의 침묵과 눈을 잃어가는 한 남자의 빛이 만나는 찰나의 이야기. 소멸하는 살 속에서 서로를 단 한순간 마주보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되고 단단한 언어인 히라버처럼 고르고 또 고른 절제된 단어들로 세계를 보고 느끼고 표현하는 이 소설을 통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존재하던 것들, 영혼과도 같은 어떤 찰나들이 한자리에서 만나는 장면을 목격한다.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희망의 본령이 무엇인지를, 더불어 언어와 예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끈질기게 사유하는 한강 작가. 작품 세계의 정수를 만날 수 있다. 어리석음이 그 시절을 파괴하며 자신 역시 파괴되었으므로 이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 함께 살게 되었다면 내 눈이 멀게 된 뒤 당신의 목소리는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는 세계가 서서히 썰물처럼 밀려가 사라지는 동안 우리의 침묵 역시 서서히 온전해졌을 겁니다. 히라버 시간.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 돌. 인간은 어떻게 회복되는 존재일까라는 질문에 대한 작가의 숙고가 스민 두 편의 단편소설. 육체와 정신의 상처와 그 회복의 과정을 통해 죽음에서 삶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인물들을 만날 수 있다. 상처에 새살이 차오르듯 시간만 지나면 낫는데 누구나 다 낫는데라고 서로를 위로하면서 시간 밖에 또 다른 시간을 그리면서 그들은 천천히 온몸으로 삶을 향해 간다. 당신은 모른다. 목이 말라서 눈을 뜬 차가운 새벽. 기억할 수 없는 꿈 때문에 흠뻑 젖은 눈두덩을 세면대 위에 거울 속으로 들여다보리라는 것을 모른다. 얼굴에 찬물을 끼얹는 당신의 손이 거푸 떨리리라는 것을 모른다. 한 번도 입 밖으로 뱉어보지 않은 말들이 뜨거운 꼬챙이처럼 목구멍을 찌르리라는 것을 모른다. 나도 앞이 보이지 않아. 항상 앞이 보이지 않았어. 버텼을 뿐이야. 잠시라도 애쓰고 있지 않으면 불안하니까 그저 애써서 버텼을 뿐이야. 회복하는 인간. 어쩌면 시간이란 흐르는 게 아닌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그때 함께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으로 돌아가면 그 시간에 당신과 내가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요. 당신은 어디로도 간 게 아니라고요. 사라지지도 떠나지도 않았다고요. 언젠가부터 당신과 동갑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세월이 변화시켰을. 당신의 얼굴을 막막하게 그려보던 버릇을 버린 것은 그 때문입니다. 파란 돌. 시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왜 4편. 1993년 개간 문학과사회 겨울호에 시가 실리고 이듬해 서울신문의 단편이 당선되어 본격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한 한강 작가는 소설을 쓰는 틈틈이 시 또한 쓰고 발표했다. 2013년 첫 시집 서랍에 저녁을 넣어두었다를 출간하였고 이 가운데 5편을 골라 이번 디 에센셜 한강에 실었다.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새벽에 들은 노래심장이라는 사물마크 로스코와 나 2월의 죽음. 해부극장 2가 그것으로 제목을 일별하는 것만으로도 시의 정조가 느껴진다. 고독과 슬픔, 삶과 죽음, 어스름이 짙어지는 시간. 그리고 그 사이 드러나는 환희의 순간까지 작가 내면에서 치열하게 벌어지던 영혼의 싸움이 정제된 언어로 잔잔히 빛난다. 산문종이 피아노 외 7편. 유년의 기억부터 그리운 사람과의 추억. 글쓰기의 의미까지 8편의 산문에는 한강 작가의 나직한 음성이 스며 있다. 1980년 광주에 대한 기억과 소년이 온다를 지필하던 시기의 일화가 담긴 여름의 소년들에게와 노르웨이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소감을 쓴 100년 동안의 기도를 비롯해 최근작 작별하지 않는다. 출간 후에 소회를 담은 출간 후에 등 작가의 내밀한 목소리를 만날 수 있다. 글을 쓸 때는 다른 일을 할 수 없다. 움직이지 못한다. 걷지도 먹지도 못한다. 가장 수동적인 자세로 글쓰기 외의 모든 것을 괄호 속에 넣고 한 단어씩 써간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그게 다행이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 다른 방법이 없어서 다행이다. 움직일 수 없어서 다행이다. 나의 것이라고 이름 붙은 삶의 모든 것을 괄호 속에 넣을 수 있어서 다행이다. 목차, 수록자, 장편소설, 히라버 시간, 단편소설, 회복하는 인간, 파란돌, 시, 어느 늦은 저녁 나는, 새벽에 들은 노래, 심장이라는 사물, 마크 로스코와 나 2월의 죽음, 해부극장 2, 산문, 종이 피아노, 저녁 6시 검고 긴 바늘, 아버지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계신다. 기억의 바깥, 아름다운 것에 대하여 최인호 선생님 영전에, 여름의 소년들에게, 100년 동안의 기도 미래 도서관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출간 후에, 책 속으로. 그때에는 그녀에게 말이 있었으므로 감정들은 더 분명하고 강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몸속에는 말이 없다. 단어와 문장들은 마치 홀령처럼 그녀의 몸에서 떨어져 보이고 들릴 만큼만 가깝게 따라다닌다. 그 거리 덕분에 충분히 강하지 않은 감정들은 마치 접착력이 약한 테이프 조각들처럼 인해 떨어져 나간다. 그녀는 다만 바라본다. 바라보면서 바라보는 어떤 것도 언어로 번역하지 않는다. 눈에는 계속해서 다른 사물들의 상이 맺히고 그녀가 걷는 속력에 따라 움직이며 지워진다.
지워지면서 어떤 말로도 끝내 번역되지 않는다. 히라버 시간.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죽었는데 모든 것이 나에게서 떨어져 나갔다고 느낀다. 단지 내가 죽었는데 내가 가진 모든 기억이 피를 흘린다고 급격하게 얼룩지고 있다고 녹슬어가고 있다고 부스러져 가고 있다고 느낀다. 히라버 시간. 우리가 가진 가장 약하고 연하고 쓸쓸한 것, 바로 우리의 생명을 언젠가 물질의 세계에 반납할 때 어떤 대가도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언젠가 그 순간이 나에게 찾아올 때 내가 이끌고 온 모든 경험의 기억을 나는 결코 아름다웠다고만은 기억할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렇게 남루한 맥락에서 나는 플라톤을 이해한다고 믿고 있는 것이라고. 그 역시 아름다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완전한 것은 영원히 없다는 사실을. 적어도 이 세상에는. 히라버 시간. 그 해가 지나가기 전에 당신은 늦은 밤 그녀의 방에서 물었다. 난 정말 모르겠어. 사람들이 어떻게 통념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는지, 그런 삶을 어떻게 견딜 수 있는지. 당신에게 등을 돌린 채 화장을 지우고 있던 그녀의 얼굴이 거울 속에서 얼핏 어두워졌다. 거울을 통해 당신의 눈을 마주보며 그녀는 대꾸했다. 그렇게 생각하니, 하지만 그럴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통념 뒤에 숨을 수 있어서. 회복하는 인간. 나무가 너를 닮았구나 라고 당신이 말하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는 모든 게 실은 내 자화상이야 하고 당신은 덧붙여 말했지요. 그날 오후 내내 당신의 서가를 뒤져 나무 그림들을 봤습니다. 실내가 그린 어리고 섬약한 나무들을 발견했을 때 당신의 말을 어렴풋이 이해했습니다. 모든 그림이 자화상이라면 나무 그림은 인간이 그릴 수 있는 가장 고요한 자화상일 거란 생각도 얼핏 했습니다. 파란 돌. 어느 순간 갑자기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되는 순간이 자식에게 찾아온다. 그것이 자식의 운명이다. 인생은 꼭 그렇게 힘들어야 하는 건가 하는 의문 없이. 불만도 연민도 없이. 말도 논리도 없이. 글썽거리는 눈물 따위 없이. 단 한순간에. 아버지가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계신다. 그러나 이제 30여 년이 흐른 뒤 다시 읽게 된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에서 불꽃에 손바닥을 댄 것처럼 놀라며 깨달았다. 12살에 내가 어두워져가는 방의 벽에 기대 앉아 이 책을 쥐고 무엇이 내 눈과 목구멍을 뜨겁게 하는지도 명확히 알지 못한 채 스스로에게 던졌던 질문들의 의미를. 그 질문들이 여전히 내 안에서 생생히 살아 어른어른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은 그토록 사랑하는가? 그들을 둘러싼 세상은 왜 그토록 아름다우며 동시에 폭력적인가? 그 12살의 나에게 이제야 더듬더듬 나는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바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는 거라고. 존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고통이야말로 열쇠이며 단단한 씨앗이라고. 여름의 소년들에게. 출판사 서평. 표지 이야기. 표지 사진은 최근 가장 주목받는 사진작가 정멜멜의 작품이다. 피사체를 따뜻하고 차분한 시선으로 담아내는 사진작가와의 협업으로 나온 수많은 사진 가운데 작가가 눈을 감은 컷을 선택하였다. 지그시 감은 눈에서는 신비로움과 새로움이, 엷은 미소에서는 다정함과 따뜻함이 느껴져 한강 작가를 잘 보여주는 사진이라 판단했다. 뒷표지에는 글을 쓰는 작가의 손 사진을 넣었다. 작가의 손은 그 자체로 문학의 은유로 느껴진다. 더불어 수록작의 목록만을 뒷표지에 간결하게 넣어 마무리하였다. 에센셜이라는 시리즈 타이틀처럼 작가와 작품을 수식하는 홍보 문구들 없이 그 자체만을 오롯이 담고자 하였다. 한강의 작품 속에는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간 존재의 무게에 대한 고찰입니다. 작품을 통해 한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무거운 감정들과 그 속에서 찾아야 하는 작은 희망들을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과 인간의 조화입니다. 자연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서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담담하게 풀어나가는 한강의 서사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놓치게 되는 것들을 일깨워줍니다. 이 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고도 깊습니다. 한강의 작품들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복잡성과 그 안에 깃든 단순함을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그는 작은 순간 하나하나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경이로움과 감동을 선사합니다.